뜸내뉴스 9월 25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광명시 2,333명, 부천시 5,106명, 시흥시 3,044명, 경기도 84,746명, 인천광역시 14,858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광명시 105명, 부천시 281명, 시흥시 221명, 경기도 3,291명, 인천광역시 807명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입니다.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 허용됩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 좌석버스 3000번 신설, 광명동에서 KTX 광명역 직행, 이동시간 절반으로 줄어. 두 번째, 시흥시 체납차량 25대 공매 실시. 세 번째, 300년 역사 호족벌 의미 대세겨 시흥시 호족벌 300주년 기념 행사 다양.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일본 대 수입산 국적 세탁 수산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대. 다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명시 좌석버스 3000번 신설, 광명동에서 KTX 광명역 직행, 이동시간 절반으로 줄어. 광명시는 광명 7동에서 KTX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3000번 직행 좌석버스를 신설하여 10월 1일부터 운행한다. 기존 일반 버스를 이용해 광명 7동에서 KTX 광명역까지 가는 경우 30개 이상의 버스 정류소 정차로 40분 이상 소요됨에 따라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3000번 직행 좌석버스는 광명 7동 화영 운수 차고지 기점에서 출발, 광명 사거리역, 철산역, 우체국 사거리 등 중요 환승 정류소만 정차함에 따라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KTX 광명역 이용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5대로 운행할 예정이며 요금은 성인 2,800원으로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배차 간격은 약 20분에서 30분으로 첫 차 시간은 4시 40분, 막차 시간은 23시 30분이다. 특히 이번 300번 버스 신설은 지난해 시민 500인 원탁 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더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시흥시 체납 차량 25대 공매 실시. 시흥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올해 네 번째로 압류 자동차 25대의 인터넷 전자 공매 입찰을 한다. 이번에 공매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1억 1,100만 원이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은 3,700만 원으로 체납액이 총 1억 4,800만 원이다. 공매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공매 차량 보관소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9월 30일부터 10월 8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한 후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이전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포 차량과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의 엄격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맞춤형 진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300년 역사 호족벌 의미 되새겨 시흥시 호족벌 300주년 기념 행사 다양.
시흥시가 호족벌 3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방식의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나라를 살린 시흥시를 지킨 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고형근 시흥시 경제국장은 22일 영상정책 브리핑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호족벌 30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호족벌 보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호족벌은 미상동과 은행동, 매화동 등 시흥시 10개 동에 걸쳐 있는 대규모 곡창지대다.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300년 전 국가가 바다를 간척해 만들었다. 호족벌은 도시가 수많은 변화를 맞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지금도 호족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시흥쌀, 해토미가 지역 내 유치원과 초, 중, 고 등 90여 곳에 급식용 쌀로 공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원 청개구리를 비롯해 10종의 양서류, 46종의 조류, 57종의 수서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도 매우 높다. 시흥시는 매년 호족벌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년 가을 호족벌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호족벌 간척 300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족벌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정월대보름, 단오, 한가위에 진행되는 숨들의 프로그램과 연중 지속되는 사이숨 프로젝트다. 호족벌의 털을 잡고 살아온 세대별 농부들과 생태 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호족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호족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일본 수입산 국적 세탁 수산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에서 온 것처럼 둔갑해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올 들어 8월까지 103 달했다. 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최대 규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39건이었다. 2011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최대치는 2019년 137건이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약 200건에 달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 중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94건에 900만원 규모, 원산지 거짓 표시는 45건에 6,100만원 규모였다. 표시 방법 위반은 일본산을 수입산으로 두루뭉실하게 표기한 것을 뜻한다. 한 가게에서 여러 품종을 속였을 경우 한 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만 7천만원 규모로 적발되지 않은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시중에 일본산이 아닌 것처럼 풀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일본산의 60%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러시아산 13%, 중국산 10%로 속인 게 뒤를 이었다. 7%는 국내산과 일본산이 섞여 있는 것으로 표시했으며 2%는 국내산과 중국산이 섞여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